하루에도 몇 번씩 소상공인에게 걸려오는 건 고객 전화가 아닌 배달앱 본사의 가격 내리라는 압박 전화입니다. 가격 낮춰라, 최소 주문 줄여라. 거절하면 노출 감소, 배지 회수. 이건 권장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이제 경쟁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장님들의 가격을 통제하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쿠팡이 끝나면 배민이, 배민이 끝나면 또 쿠팡이. 전화는 끊이지 않고 번호도 바뀌어 차단도 못합니다. 정부가 제재에 들어갔지만 압박 전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누가 망가질까요? 소상공인 수익, 배달원 단가, 소비자 품질, 정부는 내수 환경 모두 악화. 결국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사장님엔 낮은 고정 수수료, 라이더엔 안전, 소비자엔 안정된 서비스, 국가엔 내수 활성화와 깨끗한 도시. 모두가 상생하는 배달. 악순환을 끝내는 길은 새로운 배달 시스템뿐입니다. 한때 자영업은 뭐랄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다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붕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가게 숫자입니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다시 말하면 100만 개의 꿈이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보통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균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현상 그 자체입니다. 100만 개의 폐업. 이 엄청난 폐업의 물결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구조적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체 자영업자 숫자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는 가게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보세요. 2019년에 85만 명 정도였는데 2024년엔 9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13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배달 플랫폼들이죠. 이게 많은 사장님들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뭐랄까 거대한 압력소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치킨집 사장이에요. 원래 24,000원짜리 치킨을 4,000원 할인해서 2만 원에 팔았어요. 손님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플랫폼에서는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그러니까 24,000원을 기준으로 떼어가는 겁니다. 황당하죠? 손님 좋으라고 할인해줬는데 정작 저는 더 비싼 값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갇혀버린 거죠. 이런 식의 압박이 사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최해대우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조항을 통해서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 가게들 가격까지 꽉 쥐고 통제하려는 수단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부탁 시준이 아닙니다. 사장님들 말 들어보면요. 거의 매일, 그것도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압박을 한대요. 이건 뭐 사실상 항복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실제로 한 사장님이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계속 전화가 갈 거예요. 이게 협상인가요? 솔직히 이건 거의 위협에 가깝죠. 그럼 만약에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안 낮춰주시면 와우 매장 배지가 회수됩니다. 이 와우 매장 배지가 뭐냐면요. 앱에서 가게가 잘 보이게 해주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이게 사라진다? 그건 그냥 앱에서 우리 가게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고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사실상 사형 선고는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단순히 플랫폼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플랫폼은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이 플랫폼들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깊고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 유독 높습니다. OECD 평균은 물론이고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시작부터가 엄청나게 치열한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드는 분들을 보면요.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60대 이상 사장님은 18%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33%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창업에 뛰어드시는데 정작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나도 낯설고 또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면요. 딱 5년 사이에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모르면 장사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20, 30대 젊은 사장님들은 40%가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쓰는데 60대 이상 사장님들은 고작 8%에 불과해요. 무려 5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을 좀 더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생존의 격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살인적인 경쟁, 플랫폼의 압박, 그리고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가 딱 만나면서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폐업으로 가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은퇴 후의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을 선택하죠. 그리고 2단계, 막상 시작해보니 플랫폼 수수료에 디지털 격차까지 수익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 3단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빚을 내기 시작하죠. 대출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빚만 잔뜩 남긴 채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계속 돌게 만드는 연료가 바로 빚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총 부채 무려 1,068조 원입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늘어난 액수예요. 특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엔 빚을 갚을 능력이 거의 바닥나서 연체율이 1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이죠. 자, 그럼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땜제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버텨라 하고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공적으로 다른 길을 찾도록 돕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힘든 가게에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폐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튼튼한 다리를 놔주자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무작정 창업하세요가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왕 창업을 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로 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재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냥 단기 대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 상권과 이 거대한 플랫폼 경제, 과연 이 둘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 운명일까요? 이건 그냥 배달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이 거대한 디지털 공룡들 틈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더 많은 고객을 잡기 위해서 입점한 가게들을 쥐어짜는 지금의 방식이 정말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플랫폼도 사장님도 소비자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